1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찾으시면은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 자기주식이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F 무슨 차손이요? 감자차손. 그러면 자본조정 찾으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컨트롤 F로 찾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대손 충당금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보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에 7만 3천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얼마 있었어요? 발생 3만 원. 그래서 얼마 남았죠? 4만 3천 원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1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11만 원에서 얼마를 빼세요? 4만 3천 원 빼면은 6만 7천 원 나오죠.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대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다음에 3번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의 거래 요소죠. 일단 정답은 2번이세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요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세요. 일단 배당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이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뭐 할 때 있다 그랬죠? 줄 때. 그래서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고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요 현금 배당 분계가 원래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의 뭐요? 감소.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잘 내지도 않거니와 이분계를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현금 및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요거 나오면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그래서 통화대용증권 20만원, 우표는 아니죠. 보통예금 30만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기예금 안 되고 100일이라 안 돼요. 3개월 그러면 일반적으로 90일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이요? 90일.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은행에 현금 60만 원을 뭐 했죠? 예입했죠. 요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자동차 종합보험료 70만 원도 맞고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 그래서 차입하기로 결정한 거지 아직 차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걸 좀 아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뭐를 아셔야 좀 맞추실 수가 있냐면은요.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적어드렸었는데, 우리 재무상태표 있죠.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하고 뭐요? 자본. 그래서 보시면
요걸 이제 기반으로 보시면은요, 상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상품 얼마요? 10만원. 대여금도 자산이에요. 4만원. 매입 채무는 부채예요. 7만원. 현금은 자산이에요. 만원. 비품도 뭐예요? 자산이에요. 8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얼마요? 2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23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만 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결론은 자산부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자산부채 자산.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평균을 내는데 몇 번의 평균 내는 거세요? 한 번의 평균 내는데 기초하고 매입만 평균 내는 거예요. 매출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가 100개에 얼마죠? 하나당 2,000원. 그러면 20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2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이 900개. 그 다음에 3,000원. 그러면 200 얼마 나와요? 70만원 나와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 개 돼요? 1000개 되죠. 그 다음에 20만원에 27만원 더하면 얼마예요? 290이죠. 그러면 나누면은 하나당 2,9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2,900원. 근데 물어본 거는 이게 아니죠? 거기 보시면 기말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기말. 기말은 남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1000개에서 80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남았죠? 200개 남았죠. 그러면 200개에다가 2,900원이니까 곱하면 얼마 나와요? 58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한 번에 구한다 그래서 총평균법인데 요런 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8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여. 증여의 뜻. 증여. 증여는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상속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랬어요? 자산, 수증, 이익.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되면은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채무 면제 이익에서 채무는 갚아야 될 거잖아요. 면제는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번은 우리 외우긴 외웠는데 제일 연습할 때 안 써먹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81회죠. 지금 풀고 있는 게 우리가 96회인가 97회예요. 그러면 요거 슬슬 또 나올 때 됐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으로 한 번씩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외운 적이 있었죠. 노무비하고 뭐야? 제조경비,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월 성급액이죠. 전월 성급 얼마예요? 10만원. 당월 지급 얼마예요? 40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요? 50만원. 몇 번이요? 4번. 끝. 그러니까 얘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제조원가 명세서죠.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제공품이 제조원가 뭐라 그랬죠? 명세서. 아, 요거 꼭 그릴 필요 없겠구나. 제공품이 제조원가 명세서고요. 제품은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2번에 있는 제품은 어디에 나와요?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런 거는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1번. 단기 총 제조 원가. 요거 몇 번 풀었었는데요.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직접 재료 얼마에 구입했대요? 500. 그 다음에 노무 원가는 얼마래요? 350. 제조는 200. 간접은. 그 다음에 기초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기말 얼마죠? 200이죠. 그러면 350 나와요. 그러면 재료비 350이고 노무비 350이고 간접비 200이니까 얼마 나오죠? 900 나오죠.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2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했는데 재료비 물어봤죠?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분모만 쓰면 된다 그랬죠. 완 플러스 뭐야? 말. 완 몇 개예요? 4,000개. 그 다음에 완 4,000개고 말 몇 개예요? 1,000개. 몇 개 나와요? 5,000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3번. 과세표준의 뜻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무슨 가액이요? 매출 공급가액.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순매출액 어떻게 구하죠?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매출액 얼마예요? 7,000. 매출 애놀이 얼마예요? 500. 그래서 6,500.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인데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전산세무 2급하고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있는 총수익금액 명세서는 소득세 관련된 거예요. 무슨 세요? 소득세. 이런 거는 맞추라고 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번 우리 특징 외웠었었죠.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래서 3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 전단계 거래 공제법 아니고 그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4번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역진성. 그래서 그 역진성 때문에 나온 게 무슨 세예요? 면세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입니다. 이 역진성이 뭐냐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거.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번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적게 내야 되는 게 세금이에요. 그리고 국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국가에서 가져가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가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기 1번 보시면은요, 신규 거래처. 뭐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맞추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셔서, 은행 가셔서 98004 소미은행 보통예금 9-7171898952 더 이상 넣을 거 없죠?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외상매출금 가서 그림전자 750 하늘상사 얼마요? 230.
잠시만요. 연못상에는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차액 뜨니까. 예, 그러면 뭐 하세요?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 금액에 빵으로 만드셔도 맞게는 해주더라고요. 예. 왜냐면 0이나 삭제나 결과값은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근데 거기 보시면 삭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지문에. 이럴 경우엔 삭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문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선급금 가서 여기는 무슨 상이에요? 연못상에 520. 그 다음에 미지급금 가셔서 나누리 225 맞고 누가 없어요? 누림이 없죠. 끝. 그리고 항상 요 밑에 꼭 보고 나가세요. 뭐야? 차액. 차액 안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하고 저기 정기분 원가명세서. 그러면 우리 순서가 어디가 먼저죠? 원가명세서가 먼저죠. 그래서 순서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어디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어디 거라고요? 공장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공장에다가 복리후생비 얼마를 입력하세요? 300. 그 다음에 누구를 적어요? 단기제품 제조 원가 1억 8,8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품 매출 원가 가셔서 여기가 아까 얼마였었냐면은 1억 8,800이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 300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800번대가 아니고 아까 몇 번대라 그랬죠? 500번대라 그랬죠. 그럼 얘도 뭐 하세요? 삭제.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은 108756,800.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잉여금 가시고 맞죠? 고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였냐면은 145,668,4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갔더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대차차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러면 끝. 그러니까 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게 재무제표 작성 순서예요. 결산 순서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순서 잘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딱 두 가지가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첫 번째, 뭐 고쳐야 되냐? 그게 일단 이해가 돼요. 문제 딱 읽고 나서 원가명세서 가서 복리후생비를 넣으란 얘기구나. 일단 이게 돼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돼야 되는 게 순서. 어차피 그 두 개가 제일 키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문제 딱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단 빼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순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때도 일단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무조건 무슨 점표세요? 일반 점표. 요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오늘 처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일용직. 무슨 직이요? 일용직 나오면 잡급이에요. 뭐라고요? 잡급. 그러니까 요런 거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잡급이 주로 짧게 쓰시는 분들이 있죠. 뭐 알바생이라던가 일용직 분들이라던가 요런 분들은 잡급이라고 해요. 일명 잡다한 급여. 그래서 잡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드렸어요? 10만 원. 뭘로 드렸죠? 현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헷갈려서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3개 치세요. 그리고 거기 9월 30일 밑에다가 결산이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요 문제는 결산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 문제는 이거를 아셔야 맞추기가 쉬워요. 우리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 부채라고 하고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뭐요? 대급금,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는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요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뭐요? 부가세, 대급금. 이분계는 1년에 4번 하는 겁니다.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이렇게 총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그래서 감소시킨다라는 거 좀 기억 좀 하시고, 부가세 예수금이 1345만 원이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166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매출이 많았어요? 아니면 매입이 많았어요? 지금 문제? 매입이 많죠. 얘가 매출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이. 맞죠? 매출. 네. 그래서 매출이 많았어요? 매입이 많았어요? 매입이 많았어요. 그러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입이 많았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래서 요때는 무슨 금이요? 미수금.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금이 커, 그때는 미지급 세금 쓰는 거예요. 대변에. 일단 요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봐두세요. 이거 결산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1월 15일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라 그랬죠. 무슨 건이요? 특허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11월 24일은 우리 조기 회수 또는 빠르게 회수라고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세요. 지금은 팔았으니까 무슨 할인이에요? 매출 할인이죠. 그래서 매출 할인이 2%죠. 1,500에 2%면 30만 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제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지분에 제품 매출처라고. 이거 왜 써놨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 분계도 분계지만 입력도 잘해야 되잖아요. 입력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여러 개 나오죠. 여기에서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원래 받을 거는 얼마였어요? 1,500 수미마트.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으로는 얼마 들어왔어요? 1,470. 그 다음에 12월 24일 우리 퇴직연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급여형은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그래서 보시면 800번대 퇴직급여 얼마요? 600. 그 다음에 제조는 몇 번대예요? 500번대 퇴직급여 얼마요? 800.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1400. 그 다음에 어음 문제 주로 나오면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6번 문제 아니면은 저기 어디 갔냐? 아까 풀었었던 그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있죠? 그거랑 어음 할인 문제랑 요거 문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수수료 문제. 수수료 줬으니까 뭘로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냈어요? 4,500원. 끝.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7월 13일 내국신용장 나왔죠. 매출에 영세 핀인터요.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1300. 왜 외상이냐면 청구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돈 받았다라는 말이 없죠. 그 다음에 7월 15일 알리다 광고에 회사 건물에 요거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말 되게 많았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일단 메이백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알리다, 전자는 여.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이거 비품만 인정해 줬어요. 건물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겁니다. 400.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요? 40.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지급어음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440. 일단 적으시고, 이거는 좀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협회에서는 그 내신 분은 하나만 인정하겠대요. 비품만.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거 건물로 처리하신 분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왜냐면 지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건물로. 그래갖고 이제 여러 명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일단 이것 때문에 건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우리 간판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게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띄었다 붙였다가 불가능해야만 건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만 인정됐어요? 비품. 그 다음에 비품 잘 넘겼어도 여기에서 틀리신 분도 많아요. 우리 어음 쓰려면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판매. 근데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뭘로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보시면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500에서 얼마 빼세요? 320 빼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80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얼마에 파셨죠? 100만원에 팔았죠. 얼마에 팔았어요? 100만원. 그럼 80만원 뭐예요? 손실이에요. 그래서 10월 11일은 매출의 과세의 K 오토스 여.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은요, 대변에 자동차 팔았죠? 차량 문방구 500. 그 다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320.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100 얼마요? 10.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10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손해봤어요? 80. 그 다음에 11월 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어디요? 토지.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토지 불공 내역에 있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매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 계산서면은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불공이 되려면 꼭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부동산 여. 그 다음에 차변의 토지 1650. 왜냐면 불공은 합치라 그랬잖아요.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 1650. 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렇죠. 왜냐면 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계실 거예요. 무슨 계산서요? 전자계산서. 그래서 매입의 면세예요. 무조건. 뭐라고요?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죠? 콩콩. 전자는 여. 직원들 위해서 사면 뭐라 그랬어요? 복리 후생비 35만원. 그 다음에 지금 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미지 급금 얼마요? 35만원. 5번 안 풀었나요? 5번 안 풀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갔네요. 11월 12일 제품 팔았는데 카드죠. 매출에 카과 부산. 여부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제품 매출 1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만원. 그 다음에 카드니까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외상이에요. 165만원. 무슨 카드요? BC카드. 되셨죠? 그 다음에 12월 5일 거는 계산서 나왔으니까 뭐야? 면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 몇 번이냐? 4번 내용 있죠. 4번 내용에다가 계산서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공이 아니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잘하고 싶으시면 증빙을 잘 찾아야 돼요. 어차피 증빙에 따라서 답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증빙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에서 뭐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바뀌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뭐예요? 문제 4번은 수정 문제죠. 그래서 8월 9일 진주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450만원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외상매출금인 줄 알았는데 뭐였죠? 계약금 받은 거죠. 그래서 무슨 금이요? 선수금. 어디요? 진주. 그 다음에 9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산직 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4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54만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랬죠? 예수금 27만원. 그 다음에 500번대 뭘로 처리하래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어디 갔냐 마우스가. 일반 전표 일단 몇 월 며칠 가요? 8월 9일 갔더니 외상매출금을 뭘로 고치죠? 선수금. 끝. 그 다음에 9월 10일 갔더니 복리후생비가 54로 되어 있죠. 요걸 몇으로 고쳐요? 27. 그 다음에 차변에 예수금 얼마요? 27만. 되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4번 문제는 분계가 늘면 자연히 해결이 돼요. 그리고 따로 연습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분계 문제가 나올 뿐이지 일반 전표가 될지 메인 매출 전표가 될지 어떤 파트에서 나올지 모르죠 저희가.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1번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야? 자동. 그래서 보시면 1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300만원이 부족하여 확인한 결과 대안적 십자사의 불우유 토끼 물품으로 기부했죠. 기부했다. 무슨 금이요? 기부금. 얼마요? 300. 대변의 제품 얼마요? 300.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외화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상 매입금이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원래 297만 원이었죠. 근데 여기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랑 틀리게 나왔어요. 몇 위안한지 없죠. 그러면은 거꾸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297만 원 나누기 165 하니까 18,000 위안화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죠? 170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306만 원. 그래서 결론은 얼마 오른 거예요? 9만 원 오른 거예요. 올랐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 올랐다? 9만 원. 해이 바오. 그 다음에 차변의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얼마요? 9만 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은 자동이죠. 자동은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결산 자료는요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이거 답이 두 개예요. 기계장치 때문에. 기계장치가 5인지 8인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500번대에 넣은 사람도 맞고 800번대에 넣은 사람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계장치 있죠. 여기에다가 450 넣은 사람도 맞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안 넣고 여기 밑에 보면 기계장치 얼마요? 450.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 얼마요? 375. 그 다음에 비품 96만원. 이렇게 넣은 사람도 맞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 기계장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안 되어 있어서 위에 넣어도 맞고 밑에 넣어도 맞게끔 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1번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써있죠. 요건 계정 분류예요. 그래서 무슨 표요? 월계표. 2번 현재 나왔으니까 재무 상태표. 3번 부가세에서 돈 물어봤으니까 부가세 어디요? 신고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은 여기 일계표 월계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6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이잖아요.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누구 찾으세요? 소모품 B 42만 5천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세요? 현재 나왔으니까 재무 상태표 가셔서 몇 월 말이죠? 3월 말이죠. 몇 월 말이요? 3월 말. 그래서 몇 월이요? 3월. 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보시면 유동자산이죠. 507, 368, 450. 그 다음에 작년 거 물어봤죠? 작년에 정기말 유동자산 313, 208, 450. 이 두 개를 더해요, 빼요? 빼면 되죠. 차이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507, 368, 450 빼기 313, 208, 450 빼면 194, 160, 빵빵빵 이렇게 나옵니다. 1억 9,416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 1일에서 6월 30. 그 다음에 여길 보세요.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과세표준 라인이 1번부터 9번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합계는 위에 써요? 밑에 써요? 밑에 쓰죠. 그래서 9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5, 526, 빵빵빵.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거 썼죠. 예, 요것도 꼭 연습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이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론 체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찾은 조회 있죠? 여기에다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 요건 여러 번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좀 하나 알려드리면, 요즘 그런 컴퓨터가 거의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험 시작할 때 이론 푸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요거 누르고 닫기 누르신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답안 저장. 왜냐면 이게 이렇게 빨리 되는 컴퓨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요 속도가 좀 느린 컴퓨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답안 저장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거 끝나고 요 확인 문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문구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제가 USB가 없어서 에러 문구가 나는데 어쨌든 다른 문구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 거 같은 경우엔 누르면 한 5초 이내에 뜨잖아요. 그러면 지장이 없는데 뭐 요즘 컴퓨터에 그런 건 없긴 하겠지만 간혹가다 한 30초에서 1분 걸리는 컴퓨터도 있대요. 그래도 눌러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왜냐면 요거 눌러놓고 이론 풀거나 분계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분계 적을 타이밍에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컴퓨터 거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프로그램이 웬만한 컴퓨터는 다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USB 빼서 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건 오락가락 하는데 45분인가 50분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왔다 다 같이 나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일찍 끝내면 일찍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수업 시작해서 화장실 다녀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50분이거든요. 그때가. 그럼 그때쯤 알만한 거는 거의 다 푸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시험장 갔다 오면은 믿는데, 시험장 가시면 옆 사람이 한 명 나가잖아요. 아니면 앞 사람이 나가잖아요. 한 명씩 나갈 때마다 푸는 속도가 느려져요. 이게 안 보이면 괜찮은데, 그래도 솔직히 저는 앞자리를 좀 사랑해요. 예. 근데 이게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뒷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 하는 행동들이 거의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나가네 이거를 한두 명씩 볼 때마다 손이 잘 안 움직여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긴장 안 하던 사람도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속도가 좀 처지긴 합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8, 9명은 옆 사람 나가고 그러면 이게 잘 안 풀려져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45분 내지 50분 안에 되도록이면 내가 아는 거는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